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탄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당이 뚝 떨어지는 습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당뇨가 있거나 혹은 또 전 단계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혹은 당뇨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혈당이란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을 의미합니다. 온 몸으로 혈당이 공급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식사와 운동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몸속에 흡수되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겠죠. 꾸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여러 합병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는 방치하면 암보다 더 무섭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 수가 거의 320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 5명 중에 1명이 당뇨 혹은 당뇨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별 통증이나 불편함이 별로 없습니다. 대표 증상을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두 번째 다뇨, 세 번째 다식. 즉 음식이 많이 당기거나 소변을 자주 아니면 많이 보게 되거나 물이 많이 당기거나 소변을 많이 보게 되거나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이 3가지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도 많이 나기도 하고 음식에 대한 이 허기도 많이 생기고 소변 보고 싶은 증상이 많이 생기겠죠. 당뇨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1형 당뇨와 생활습관병으로 조절이 가능한 제2형 당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위주, 즉 채식이죠. 현미채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일반 쌀 같은 경우는 식후 혈당을 지나치게 높이지만 현미채식 같은 경우는 식후 혈당을 높이지 않습니다. 물론 높아지긴 하지만 비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이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에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극심한 피로, 졸음, 공복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인슐린의 분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체중에 부담을 줌으로써 당뇨병과 공복혈당 장애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 동맥경화, 암, 뇌경색 등의 위험률을 높이게 됩니다. 게다가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 식습관이 필요한데요. 정제하지 않은 통곡물은 영양은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은 편으로서 공복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유지도 굉장히 좋은데요. 공복이 너무 길거나 식사 시간이 너무 가깝거나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자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식사와 식사 시간이 또 상대적으로 너무 길게 되면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져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가급적 천천히 먹어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짧은 시간,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면 혈당 수치가 내려갑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운동은 매우 효율적인데요. 운동을 통해서도 당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혈당을 높이지만 궁극적으로 근육의 양을 늘려서 포도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모시키기 때문에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주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갖는 것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인슐린 저항성은 포도당을 연소시키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면 부족과 고혈당은 악순환의 관계를 갖고 있고요. 혈당이 높으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하지 못하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간식과 야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식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몇 가지만 하시면 오늘부터 혈당은 잡히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혈당의 문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활했던 식습관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습관은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물을 사용하거나 인슐린 사용해서 관리하는 이 당뇨는 얼마 안 가서 몸을 더 약화시키거나 더 망가뜨릴 확률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식습관을 개선하고 당뇨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그리고 당뇨가 없는 분들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생활, 이것이 꼭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더 건강한 생활이 이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